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순수출입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경제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개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계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교재 삼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들을 준비 되셨나요? 경제학장 박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툭 던져볼게요. 우리 민준 학생, 서연 학생, 보통 뉴스에서 수출이 사상 최대 이러면 막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수출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서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교수님.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많이 파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 끝날 때쯤 우리 서연 학생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순수출이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경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순수출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순수출을 쥐고 흔드는 두 가지 핵심적인 힘을 알아본 다음에 외환위기 같은 실제 사례에 착 붙여서 분석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 정리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순수출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텐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모든 학문의 기초는 뭐니 해도 교과서에 있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에서는 이 순수출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원문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서연 학생, 화면에 나온 정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네, 교수님. 순수출이란 한 나라의 수출 총액에서 수입 총액을 뺀 값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말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표현하면 순수출 이퀄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물건 팔아서 번 돈에서 해외 물건 사느라 쓴 돈을 뺀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이 간단한 뺄셈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순수출 값이 플러스, 즉 0보다 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 흑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수입이 더 많아서 순수출 값이 마이너스, 0보다 작으면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거죠.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용어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경제학장 박사, 자,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단순한 공식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의 지난 50년 역사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197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 즉 GDP에서 수출, 수입, 그리고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민준 학생,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와, 교수님, 1970년대랑 비교하면 수출이랑 수입 비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를 훌쩍 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경제의 컨디션이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요. 저기 녹색 선으로 표시된 순수출 그래프는 왜 저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건가요? 수출이랑 수입은 대체로 쭉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경제학장 박사! 이야, 우리 서현 학생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순수출을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뭘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순수출 그래프를 정신없이 춤추게 만들었던 그 배후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 교재에 따르면요. 순수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소득, 그리고 둘째는 환율과 물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국내외 상품의 상대가격입니다. 교수님, 첫 번째 요인인 국민소득이 순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학장 박사, 물론이지.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이 늘어난다. 즉,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해외 명품도 좀 사고 싶고, 멋진 외제차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더 자주 가고 싶겠죠? 맞아요. 바로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 즉 수출 빼기 수입값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제학장 박사,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해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출은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바로 환율의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교재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표를 잘 따라와 보세요. 원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달러짜리 미국 티셔츠는 우리 돈으로 12,000원이죠. 한국 티셔츠랑 가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환율이 1,0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럴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 즉, 원화 강세라고 해요. 그럼 이제 미국 티셔츠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티셔츠보다 2,000원이나 싸졌네요. 당연히 사람들이 미국 티셔츠를 더 많이 사겠죠?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2,000원짜리 한국 티셔츠가 원래 10달러였는데 이제 12달러를 줘야 살 수 있게 됐어요. 비싸졌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환율이 순수출을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힘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전에 써먹어 봐야겠죠? 아까 봤던 그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말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순수출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생하게 목격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바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순수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주목해 주세요. 경제학장 박사, 그래프를 보시면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저 녹색 선, 순출 그래프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게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닥치자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8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죠.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급증했죠. 반대로 우리에게는 수입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으니 그 둘의 차이인 순출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순수출이 확 늘어난 게 그것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2008년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다시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동시에 국내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국민 소득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함께 감소했죠.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또 한 번에 아주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순수출을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엔진 모두 기억나시죠? 첫째, 국민 소득이 늘면 수입이 늘어서 순수출은 감소한다. 둘째, 원화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순수출은 증가한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빤 넣어두시면 앞으로 경제기사를 읽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서 생기는 이 무역 흑자, 과연 항상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정말 극심한 불황기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이 소득이 줄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입품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고통이 숨어 있었죠. 이걸 과연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